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길 강사입니다. 오늘 수업 종강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그 시험 보는 전체적인 방법,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시간 조절하는 방법 최종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성적표 보는 법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푸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자, 이거 제가 군대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미군들이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Hoping for the best, ready for the worst.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 말은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면 내가 어제 보고 그제 보고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시험에 착착착 순서대로 내가 아는 단어로, 즉 아는 단어, 아는 개념이 아는 단어대로 나오는 그런 환상적인 시험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시험이라는 게 사실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ady for the worst, 최악의 결과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뒤로 가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시험만 풀어보신 분들은 앞부분에 101번에서 110번 사이에 가끔씩 어휘 문제가 많이 배치가 될 때가 있고, 그 어휘 문제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 고민되는 어휘가 나와서 내 신경을 박박 긁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종이에 손을 이렇게 베잖아요. 페이퍼 컷.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신경 쓰지 않아요? 참.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손을 만지게 되고 뭐 할 때마다 걸리게 되면 신경을 쓰는 것처럼 이 앞에 어휘 문제가 많이 나와서, 혹은 내가 평상시에 잘 몰랐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의 가장 좋은 자세는 바로 이거, Hoping for the best, ready for the worst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집착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A, B, C, D 중에서 얘랑 얘랑 헷갈려서 이 두 개가 남았는데 이 두 개 고민하다가, 왜냐면 두 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개 중에 확실히 답이 아닌 두 개를 소거해 놓고 네 개 중에 두 개가 나오면 찍어도 맞춘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 생각하면 내 실력이 거기까지니까 고민이 되는 거지, 고득점자들은 그런 고민 자체가 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설임은 짧아야 할 것이다. 이게 뭐냐? 모든 문제풀이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뭐가 된다? 시간, 남은 시간이 결정을 합니다. 이 문제에 고민을 할 시간이 뒤에 있는 문제 풀 시간을 뺏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선택은 단호하게 하고 절대 확신이 없으면 바꾸지 마세요. 이거인 것 같다, 저거인 것 같다, 고민됐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 틀리면 최악의 수고, 맞췄다 하더라도 그 고민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쏟은 에너지와 시간이 다른 문제를 푸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는 거 하지 마시고요. 자, 준비물. 신분증 지우개 연필,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한 최적의 심신 상태인데 연필을 보통 두 개 정도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나는 두껍게, 이거는 마킹용으로 쓰면 되고, 하나는 되게 얇은 것들, 가느다란 샤프 같은 걸 갖고 가서 요거는 이제 이름 같은 거 쓸 때 쓰시면 되고요.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제가 수많은 수험생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신분증을 안 갖고 간 사람도 있는데, 갖고 갔는데 지갑 안에서 못 찾아가지고서 고사장에 나와서 신분증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이 닫혔는데, 이게 그러니까 고사장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지갑 안에 분명히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당황하니까 이제 감독관도 못 찾으니까 그럼 시험 못 봅니다라고 해서 교문 밖으로 나갔는데 분명히 뒀는데 라고 했는데 이게 신용카드 사이에 이렇게 겹쳐가지고 안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고사장 안에 못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 제 수강생 중에 시험을 못 본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뭐 가급적이면 두 개를 같이 챙겨가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요즘에 모바일 신분증도 있으니까 그것도 챙겨가시고, 지우개 연필,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한 최적의 심신 상태, 음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험 전날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 충분히 수면 취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숨은 시간 활용하는 거, 우리 문풀반 친구들은 이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을 텐데 LC는 45분, RC는 75분.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이지만 이 45분을 50분처럼 쓰시는 분이 있고 43분, 42분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50분처럼 쓰시는 분들은 뭐냐면 파본 검사하고 요즘엔 파본 검사할 때 문제 못 풀게 하거든요. 근데 이때 파트 1 디렉션하고 파트 2 요 사이에는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이때 5를 풀거나 3, 4 스키밍을 하는데 3, 4 스키밍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제가 추가로 이 권해드리는 방식은 파트 1 그림 문제 풀 때 파트 5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파트 1 그림 문제에서 답을 찾으면 여러분들 1번 그림 문제 답을 찾았어요. A, B, C, D. 그러면 다음 그림을 가서 유심히 여러분들이 살펴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세부적인 동작을 찾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왜 두 개의 그림이 다른 점을 찾아라 다른 그림 찾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파트 1의 그림 문제 답을 찾았죠. 그러면 그때 살짝 가서 5에 가서 문제를 푸는데 이때 중요한 건 101번에서 105번까지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101번에서 115번 사이에 해석이 필요 없는 구조로만 풀 수 있는 문제만 푸는 거지 이렇게 101번에서 105번 사이에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두 개 중에 하나 해석이 필요한 그리고 지문 전체를 모두 읽는 그런 문제들은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키밍 할 때나 아니면 스키밍이 아니라 1, 2 디렉션이거나 아니면 파트 1에서 그림 문제 풀 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파트 5에서 해석 전체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고 조금만 읽어도 되는 문제를 푼다는 거. 그리고 리스닝이 보통 430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파트 2 앞부분에 7번에서 한 10문제 정도인데 10문제도 요즘 많고요. 7번에서 한 13번 사이에 리스닝을 하면서 파트 5 푸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왜 가능하냐? 퀘스천 나오고 A하고 B하고 C 나온 다음에 다음 문제까지 두 번째 문제까지 4.5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게 답이 C일 때 4.5초지 만약에 답이 A나 B이면 시간이 더 주어지죠. 이때 가서 문제를 하나씩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정기시험 가서 처음 해보신 분들은 힘들 텐데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연습을 해두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처럼 이걸 문제를 풀면서 여러 번 연습을 하면 보통 350점 정도면 5개 정도 풀어놓으시면 되고요. 400점이면 7, 8개 LC 기준이에요. 그리고 450점 나오면 한 10개 정도 마킹까지 해놓으시면 5, 6 들어가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있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효과적인 시간 배분. 자, 가보지 않은 길은 가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고사장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두 사람이 얘기를 듣게 돼요. 야, 독해부터 풀면 점수 잘 나오는데 독해 배점이 높대.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파트별로 배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마킹을 해서 여러 번 확인한 결과고요. 그리고 독해부터 풀 때 문제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고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문제를 풀고 5, 6를 풀 때 잘 나오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고 제가 여기 써놨죠. 다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RC 마킹은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바로바로 하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마킹 바로바로 해야지 이거를 한꺼번에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이 안내방송 나올 때 여러분들 마킹하는 거 가급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35개 미만은 5, 6를 반드시 20분 안에 마킹까지 하셔야 되고요. 독해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요 35개 미만이면 문제 다 못 풀기 때문에 문제를 마이너스 하나에서 5개 정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개 버리는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75번 딱 끝냈을 때 25분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됩니다. 176번부터 시작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시간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 말씀 드렸죠. LC 끝나고 나서 20분 안에 5, 6를 풀어야 되는 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143번, 146번, 그 전에 139번, 142번 파트 5에다가 내가 이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 마킹까지 끝나야 된다라고 해서 그 시험지에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5, 6를 끝내야 되는 시간을 반드시 적어놓고 문제를 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지요. 10시 50분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LC가 끝났다. 이거는 고사장마다 끝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10시 50분에 끝났다. 그러면 11시
20분을 더해서 11시 10분을 여기에다 적어 놓으세요. 11시 10분.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고민될 때 이 시간을 확인해서 문제를 풀지 안 풀지를 의지가 아니라 시간이 결정하도록 해라. 그래서 안정적으로 독해한테 55분의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되고, 독해 들어가서도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고 내가 35개 미만이면 마이너스 하나에서 마이너스 5개를 여러분들이 버려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보면 버려야 될 개수 이렇게 적혀 있죠. 30개 미만이면 4개에서 5개. 다만 이때 문제를 버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문항, 네 문항짜리를 통째로 버리는 게 아니라 3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한두 개, 답의 근거를 찾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찍어서 버리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독해에 들어가서 176번부터 25분의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절대로 배치된 순서가 아니라 짧고 익숙하고 전에 풀어봤던 스타일부터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 확인하는 법. 여러분들 성적 나오면 그냥 성적만 확인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시험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성적이 나오면 이거 출력을 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테스트 프린트라고 이렇게 워터마크가 찍힌 건 이 그래프가 실제 데이터는 원본인데 이게 시험 삼아서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옆에 테스트 프린트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걸 눌러서 나온 그래프입니다. LC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제가 RC는 여러 개 실험을 해서 어느 파트가 어느 섹션에 채점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자, 일단 그걸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요렇게 세모 보이죠, 여러분들? 요 세모 나와 있는 부분이 응시생들의 그달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 세모가 매달 바뀌어요. 50대로 떨어지면 시험 난이도가 어려운 거고, 70으로 넘어가면 시험 난이도가 쉬운 건데, 64, 69, 65 이 정도 되면 난이도가 중간 정도 이상은 되는 난이도입니다. 자, 요 5개가 있는데 요거는 100% 독해, 요것도 100% 독해고요. 요 세 번째는 독해랑 파트 6의 일부 유형이 채점이 됩니다. 요거는 어휘고 요거는 문법인데, 자, 첫 번째 독해는 뭐냐면 추론 문제, 단일 지문의 추론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질문에 그런 거 있죠? imply, 암시돼 있거나 infer, 추론할 수 있거나 뭐 indicate나 suggest 나오거나 아니면 most likely 나오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답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단일 지문의 추론은 이 식당은 인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 안 해놓고, 이 식당에 대해서 언급된 거 해놓고서, 야, 주말에 여기서 식사하려면 2시간 웨이팅이 기본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식당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다? 이 식당은 인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가수, 뭐 존 K란 가수를 언급해놓고 존 K가 인기가 많다라고 안 해놓고 존 K 콘서트 티켓이 1분 만에 매진됐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 인기가 많다. 이렇게 내는 게 추론이고, 그 다음에 연계 지문에서 연계 문제 있죠. 답의 근거를 찾을 때 하나의 지문이 아니라 2개의 지문을 동시에 보고 푸는 문제. 요게 바로 첫 번째 그래프의 채점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응시생들이 맞은, 요게 응시생들의 평균이라면 본인이 맞은 점수는 이렇게 막대로 표시가 되는데, 평균치보다 떨어져 있으면 그 부분을 빨리 올려야 되고, 이게 막대 그래프랑 일치하면 320점 정도가 나옵니다.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가 보통 320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해는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가장 쉬운 주제, 목적, 육하, 원칙, 부분 나트루처럼 답의 근거를 찾을 때 조금만 읽고 푸는 문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중에서 다 좌표를 찍어주는 문제입니다. 요게 여기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시간 부족하면 쉬운 문제만 골라 풀라고 말씀드렸죠. 4개 중에 3개, 3개 중에 2개, 이런 것만 풀게 되면 이런 문제는 평균치보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특히 750점만 목표다. 그럼 두 번째 그래프의 막대가 항상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파트 6의 일부가 채점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 문장 삽입 문제 있죠? 파트 6의 문장 삽입, 그리고 파트 7의 단락 삽입 문제. 요게 4개, 요게 2개, 6개가 기본적으로 여기 채점이 되고요. 여기는 소위 말해서 답의 근거를 찾을 때 지문 전체를 많이 읽고 푸는 나트루 문제가 여기 속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지문을 한꺼번에 읽는 전문 독해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일부러 지문을 길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처음에는 한글, 그러니까 영어로 된 지문을 읽는 거 말고 한글 해석본을 읽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면 세 번째 그래프에서 조금 긴 문장을 읽을 때 어떤 스토리가 나오고 그리고 답의 근거를 찾을 때 이렇게 읽는구나 라고 해서 스토리에 익숙해지면 이 부분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연습, 그러니까 짧게 수능처럼 문제 읽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 개나 세 개의 단락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됐는지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파악해내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전문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평균적으로 20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 200개, 250개, 200개 올려놓은 거 있죠. 그걸 풀어보시면 사실 이거는 평균치보다 항상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평균치보다 낮게 나오는 건 기본 어휘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해커스 복화를 먼저 보고 대신 900어휘는 보지 말고 기본 어휘를 보시면 되고 평균치보다 한 10 정도 올라갔다. 여기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 나왔다. 그러면 단어 뜻은 아는데 그러니까 ABCD에 제시된 단어의 뜻은 아는데 이 단어들이 문장 안에 쓰였을 때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 독해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뜻만 알고 있거나 문장 안에서 단어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르면 이 두 번째 그래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롯을 홈이나 구멍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토익 시험에 나오면 자리나 좌석이란 뜻으로 나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잘 나오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고 요거는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200개 어휘 그거 꼭 풀어보시고 문법은 세 가지입니다. 평균치보다 올라가려면 우리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었죠. 토접전 일단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동사 찾는 거 잘 해야 돼요. 동사하고 준동사. 우리가 데이 18에서 배웠던 예를 들어서 동사와 준동사 구분하고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대명사 쪽 있죠. another, other, almost, most, some, any 이런 부분들이 돼 있으면 평균치보다 항상 높게 옵니다. 그리고 높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평균치보다 좀 올라가 있으면 지금처럼 이러면 되게 잘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문제풀이반에서 다양한 유형을 섞어서 풀면서 함정을 피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달 수업 들으면서 일단 46개 기준으로 30개가 넘으면 문풀반 수업 듣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30개인데 내가 점수가 750이나 800점만 필요하다? 그럼 문풀반 들으셔도 되는데 30개인데 900점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문풀반 듣는 것보다 정규 커리큘럼을 한 번 더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신기한 게 내가 풀었던 문제인데 이거 한 번 더 듣죠? 그러면 다져지는 느낌이 들어요. 기존에 수업 수강했던 친구들도 800 후반이나 900점이 목표면 바로 문풀반으로 안 가고 정규 레벨 커리를 다시 돌렸어요. 대신 새로운 문제집을 똑같이 사서 풀면 다 맞을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도 한 달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로워져요. 그래서 좀 많이 틀리시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다져지고 제가 이런 상담을 참 많이 해봤는데 많이 들었던 걸 또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막 이렇게 정신없이 따라가는 느낌이라면 이제 다져지고 주도하는 느낌으로 수업을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면 300대 중반 후반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서 토접전도 좀 돼 있으면 문제풀이반 들어가서 잘 따라가실 수 있고 35개, 34개 이상이면 문풀반 듣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올려놨습니다. 제한시간 20분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반별 게시판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시간 재고 문제 풀고 해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한 달 안에 사실 이론 정리와 문제풀이까지 다 끝나면 좋겠지만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 토익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겠습니까? 외부의 풍부한 요인들, 영어를 쓰는 환경이 있거나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정규 커리를 한 번 더 돌리든지 문제풀이반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들어요. 그래서 기간이 줄어들면 비용이 더 적게 드니까 이제 한 달 나 들었으니까 좀 정리 좀 하고 들을래. 그거보다 시험을 신청해 놓고 계속 보면서 문제풀이반이나 정규 레벨에서 계속 공부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성적표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매달 한 번도 안 쉬고 시험 회차 때마다 보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빨리 끝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결과 나오시면 우리 학원 수강 후기 홈피 게시판에서 수강 홈피에서 수강 후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부를 했던 혹은 뒤에서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보고 갈 수 있는 분들이 생겨서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